우리는 쉬어갈 곳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 안작가의 서재. 셜록 홈즈. 바스커빌의 개. 아침 일찍 식사를 하고 우리는 그들을 기다렸다. 손님들은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켜 정각 10시에 도착했다. 젊은 예비 남작인 헨리 경은 체격은 작은데 동작이 민첩하고 검은 눈동자에 30살쯤 돼 보이며 의지가 강해 보였다. 그는 붉은색 계통의 트위드 옷을 입고 있었는데 마치 항상 밖에서 산 사람처럼 비바람에 시달린 모습이었다. 그러나 어딘지 침착한 눈빛과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한마디로 신사다운 몸가짐을 하고 있었다. 헨리 바스커빌 경을 소개하겠습니다. 모티머가 말했다. 아닙니다, 경이라니요. 그가 말했다. 그런데 참 묘한 우연인 것 같습니다, 셜록 홈즈 선생님. 사실 저는 모티머 박사께서 약속을 잡아놓으신 줄도 모르고 저 스스로 선생을 만나러 오려고 했었거든요. 선생께서 워낙 문제를 잘 해결하신다고 들어서요. 오늘 아침에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앉으세요, 헨리 경. 런던에 오자마자 무슨 이상한 일이라도 겪으신 모양이죠. 별로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무슨 장난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침에 이게 배달되어 왔습니다. 헨리 경은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우리 세 사람은 동시에 그걸 들여다보았다. 흔한 봉투인데 거기엔 노썸벌랜드 호텔, 헨리 바스커빌 경 귀하라고 휘갈겨 쓰여 있으며 소인은 체링 크로스이고 발송 날짜는 전날 저녁이었다. 당신이 노썸벌랜드 호텔에 묵고 있는 걸 누가 알죠? 홈즈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방문객에게 물었다. 아는 사람이 없죠. 모티머 박사를 만나고 나서 그 호텔을 정했거든요. 그럼 모티머 씨께서 이미 그곳에 묵고 계셨나요? 아니요, 저는 친구 집에 있었어요. 모티머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두 분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홈즈는 봉투 속에 있는 종이를 꺼냈다. 그곳엔 인쇄된 글자를 오려서 풀로 붙인 한 줄의 문장이 있을 뿐이었다. 생명과 이성을 존중하는 자는 황무지를 피하라. 단 황무지만은 잉크로 직접 쓰여 있었다. 헨리 바스커빌 경이 말했다. 홈즈 선생,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한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혹시 짐작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티머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편지엔 초자연적인 내용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보낸 자는 찰스 경의 사건에 초자연적인 어떤 것이 있다고 믿고 있는지도 모르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 일을 두 분이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군요. 헨리 경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다.
헨리경,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선 이 편지가 무척 주목하게 만드는군요. 왓슨, 어제 날짜 그 타임지 있나? 오, 여기 있네. 홈즈는 신문을 받아 여기저기 훑어보았다. 바로 이 사설이야. 자유무역에 관한 것이지. 개인은 물론 산업에서 보호관세는 꼭 필요한 것이며 국가의 발전에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주의적 법규제만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보호관세는 오히려 절대 빈곤을 초래할 수 있으며 무역의 올바른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물론 개인의 생활 수준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 왓슨,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홈즈는 흥분하며 두 손을 비비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모티머 씨는 관심이 가는 듯 홈즈를 쳐다보았고 헨리경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저는 관세니 뭐 그런 일은 모르지만 이 편지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헨리경. 그 문제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왓슨이 제 방법을 잘 알고 있는데 그도 아직 이 문장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말했다. 솔직히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건지 난 전혀 이해를 못하겠네. 왓슨,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네. 왜냐하면 편지에 붙여진 인쇄 글자는 신문에서 오려낸 것이거든. 응? 생명, 이성, 존중하다, 점점점를 멀리하다. 이런 낱말들을 어디서 찾았을지 짐작이 안 가나? 정말 그런데요? 놀라운데요? 헨리경이 소리쳤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자, 피하다, keep away, 점점점으로부터, from the. 이것이 한꺼번에 오려졌다고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겠죠. 정말 대단하시군요, 홈즈씨. 저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일입니다. 모티머는 어안이 벙벙한 채 홈즈에게 계속 말했다. 이 낱말들은 신문에서 오려낸 거라고 그냥 그렇게만 말했다면 별로 놀라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구체적인 신문 이름과 사설까지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그걸 알아내신 겁니까? 모티머 선생, 당신은 흑인과 에스키모인 두개골을 구별할 수 있으시죠? 물론이죠. 어떻게 아시죠? 저는 그걸 오래전부터 취미로 즐겨왔으니까 쉽게 알 수 있죠. 눈 윗부분의 파인 모양이라든지 안면의 각도, 턱뼈의 곡선 등등. 저에게도 이건 취미에 불과하고 선생처럼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5호 활자로 씌어있는 타임스 신문과 허접한 석간 신문들의 인쇄체는 큰 차이가 있죠. 범죄 전문가에겐 인쇄체 식별이 기본 지식에 속하거든요. 게다가 타임스의 사설 글자체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 편지에 붙여진 글자가 이 신문에서 땄다는 건 금방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이 편지를 어제 붙였으니까 아무래도 어제 신문에서 낱말을 찾았을 겁니다. 그럼 선생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어떤 사람이 이 신문의 낱말을 가위로 오려서. 헨리경이 말을 꺼냈다. 손톱 자르는 가위죠. 홈즈가 말을 끊었다. 피하다라는 낱말을 자르기 위해 가위를 2번 움직인 걸 보니까 가위가 아주 짧은 것 같군요. 그럼 어떤 사람이 아주 짧은 가위로 신문의 낱말을 오려서 풀로. 고무풀입니다. 홈즈가 또 말을 잘랐다. 고무풀로 종이에 붙였다는 거죠? 그런데 황무지는 왜 펜으로 썼을까요?
신문에서 그 글자를 찾아내지 못한 거죠. 다른 낱말들은 흔히 있는데 황무지는 그렇게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니까요. 그렇군요. 쪽지에서 또 다른 건 알아낸 거 없습니까, 험즈 씨? 한두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은 있지만 편지를 보낸 자가 꼬리를 안 잡히려고 무척 신경 썼기 때문에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주소도 아무렇게나 갈겨 썼죠. 그런데 타임스는 교육 수준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안 읽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교육 수준이 꽤 있는 사람이 마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꾸며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 필체를 숨기고 싶어 했는데 그 사람의 필체가 당신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알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글씨가 가지런하지 않고 높았다 낮았다 하고 있군요. 예를 들어 생명이라는 단어는 전혀 엉뚱한 곳에 붙어 있습니다. 단어를 오려내다가 잘못했거나 아니면 도둑이 제발 저려서 너무 서두르다 그렇게 된 것이겠죠. 저는 두 번째 경우에 표를 던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일을 그가 소홀히 했을 리는 없을 테니까요. 만약 너무 서두른 게 맞다면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문제가 재밌어지죠. 왜냐하면 아침 일찍 편지를 붙이면 헨리 경이 호텔을 떠나기 전에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을까 두려워했다면 대체 편지를 보낸 자는 누구일까요? 이제 추측을 해보는 겁니까? 모티머가 말했다. 아니지요. 그냥 추측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그중 가장 그럴듯한 것을 가려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이런 걸 두고 상상력의 과학적 응용이라고 한답니다. 우리의 사색에는 언제나 구체적이고 분명한 근거가 있거든요. 선생은 이것도 추측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주소는 틀림없이 호텔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로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자세히 보세요. 펜과 잉크가 마음대로 잘 안 돼서 쓴 사람을 짜증나게 한 게 보입니다. 펜을 2번씩 그었고 잉크는 3번이나 말라버렸어요. 잉크가 거의 없었다는 얘기죠. 그건 곧 자기의 펜과 잉크가 아니라 호텔에서 썼다는 얘기가 됩니다. 호텔의 펜과 잉크 상태는 늘 그러니까요. 만약 체링 크로스 부근의 호텔 쓰레기통에서 잘려진 타임스를 찾아낼 수 있다면 저는 이 편지를 보낸 주인공을 찾아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응? 이건 뭐지? 홈즈는 편지를 다시 눈에 바짝 붙이고 살펴보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시죠? 아닙니다. 이 희한한 편지에서 더 알아낼 건 없을 것 같군요. 그런데 헨리경, 런던에 오신 후로 다른 이상한 일은 없었습니까? 예, 없었는데요. 혹시 누가 뒤를 밟는 걸 못 느끼셨나요? 마치 삼류소설 속의 인물이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뭐 때문에 제 뒤를 밟는다는 얘기죠? 헨리경이 말했다. 곧 그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글쎄요. 뭐 이런 것도 얘기할 가치가 있을지. 상식적인 일이 아니면 뭐든 얘기할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영국 생활을 잘 모릅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거의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구두 한쪽을 잃어버린 것이 영국에서도 그리 평범한 일은 아니죠. 구두 한쪽을 잃어버리셨다고요? 아마 어디다 잘못 놔뒀을 겁니다. 호텔에 가시면 있을 거예요. 괜히 그런 얘기로 홈즈 선생을 성가시게해서 도움되는 게 있겠습니까? 모티머가 짜증스러운 듯 말을 했다. 하지만 홈즈는 헨리경에게 계속 말하도록 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일도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두 한쪽을 잃어버리셨다고요? 예. 그러고 보니 구두를 잘못 둔 것 같습니다. 어젯밤 방 밖에 다 두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한쪽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구두 닦기에게 물어봐도 모른다 하고요. 가뜩이나 그 구두는 어젯밤 스트랜드 거리에서 새로 사서 아직 한 번도 안 신었거든요. 아니, 왜 새 구두를 밖에다 내놓고 구두 닦기에게 닦으라고 하셨나요? 갈색인데 윤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닦으라고 내놓았죠. 그렇다면 어제 런던에 도착한 후 곧바로 나가서 구두를 사셨다는 얘기군요. 다른 것도 많이 샀습니다. 모티머 선생님도 같이 가셨고요. 저택 주인이 되려면 거기에 걸맞는 차림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6달러나 주고 산 구두인데 한 번도 신어보지 못하고 잃어버렸으니 한쪽만 훔쳐가서는 신지도 못할 텐데 참 이상한 일이네요. 모티머 선생 말씀이 맞을 겁니다. 예, 곧 찾게 되겠죠. 헨리경이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자, 그럼 제 얘기는 다 했으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차례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있는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물론입니다. 자, 모티머 선생, 어제 하신 얘기를 다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모티머는 어제처럼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사건의 내용을 읽어내려갔다. 헨리경은 이따금 놀라며 신음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렇다면 저에게도 복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군요. 사실 사냥개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집안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때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삼촌의 죽음은 이제 뭐가 뭔지 도통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고 전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이게 경찰이 다룰 문제인지 목사가 다룰 문제인지 갈피를 못 잡고 계시는 거죠? 헨리경이 다 듣고 나서 그렇게 말했다. 맞습니다. 오늘 제가 받은 이 편지와 그 문제가 어떤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같은 장소를 말하고 있으니까요. 편지를 쓴 사람은 황무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티머가 말하자 홈즈가 얼른 대꾸했다. 그자가 헨리경께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지만 모티머 선생께는 나쁜 감정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자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방해받기 싫어서 저를 위협하는지도 모릅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모티머 선생, 여러 가지로 흥미있는 사건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헨리경, 지금 결정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스커빌 저택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입니다. 왜 제가 가면 안 되는 거죠? 위험하니까요. 이 집은 대대로 이어져 온 악마로부터의 위협인가요? 아니면 사람들로부터의 위협인가요? 바로 그게 밝혀내야 하는 문제겠죠. 하지만 제 대답은 확실합니다, 홈즈 선생. 지옥에 악마가 있을 수 없고 또 제가 저택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사람도 이 세상엔 없기 때문이죠. 제 대답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헨리경은 눈썹을 짙으며 얼굴을 붉히면서 그렇게 말했다. 바스커빌 집안 사람들의 다혈질 기질이 그에게도 이어져 있는 것 같았다. 저는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모든 걸 이해하고 결정하는 건 너무 어려운 문제죠. 혼자 시간을 좀 갖고 결정을 내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홈즈 선생, 지금이 11시 30분이니까 이따가 2시에 왓슨 박사와 함께 호텔로 점심을 하러 오시겠죠. 그때쯤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왓슨, 자네 생각은 어떤가? 나는 괜찮네. 그럼 2시에 가겠습니다. 마차를 불러드릴까요? 아니요, 머리 좀 식힐 겸 걸어가겠습니다. 예, 그럼 이따가 뵙겠습니다. 두 사람이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고 곧 현관문이 닫혔다. 홈즈가 베란간 서두르며 말했다. 왓슨, 빨리 모자와 구두 신게. 빨리, 시간이 없어.
파자마 차림으로 있던 그는 2, 3초 사이에 코트까지 차려입었다. 그리고 우리는 계단을 뛰어내려가 밖으로 나갔다. 모티머와 헨리경이 200야드쯤 앞에 가고 있었다. 우리는 더 빨리 걸어 그들과의 거리를 반으로 줄였다. 두 사람은 가게 앞에서 한번 멈춰 구경하더니 계속 걸었다. 잠시 후 홈즈가 무엇인가를 쳐다보며 즐거운 소리를 질렀다. 건너편에 서 있던 마차 한 대가 사람을 태우고는 갈채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왓슨, 바로 저기 있어. 가서 놈의 얼굴이나 확인해보자고. 그 순간 마차 창문으로 검은 수염을 기른 한 남자가 우리를 쏘아보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는 느닷없이 마차 지붕 뚜껑이 열리며 무슨 큰 소리가 나더니 리전트 거리를 선살같이 달려가기 시작했다. 홈즈는 마차를 뒤따라가려고 했지만 빈 마차가 보이지 않았다. 결국 그는 마차들 사이로 뛰어갔다. 그러나 그 마차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홈즈는 화가 나서 얼굴이 하얗게 돼 있었다. 네, 참 운도 안 따라줬지만 이렇게 서투르게 해서야. 왓슨, 자네가 솔직히 기록한다면 이런 것도 적어둬서 내가 상공만 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겠지. 근데 누구였나? 짐작 안 가나? 스포이? 어쨌든 헨리경이 어떤 녀석한테 미행당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아까 모티머 씨가 전설을 읽고 있을 때 내가 창문 밖을 두어 번이나 쳐다봤는데 자넨 눈치챘는지 모르겠네. 물론 눈치챘지. 거리엔 그럴듯한 녀석이 안 보이더군, 왓슨. 녀석은 무척 예민한 데가 있다네. 그리고 이 사건은 보통 복잡한 게 아니야. 나는 계속 어떤 힘과 음모가 느껴지거든. 녀석은 그들 뒤를 눈에 안 띄게 마차로 뒤따르고 있어. 행여 그들이 마차를 타더라도 계속 뒤따라가기 좋으니까. 하지만 좋은 점도 있지만 불리한 점도 한 가지가 있지. 와부가 수상 여긴다고? 바로 그거지. 마차 번호를 봤어야 했는데. 여보게 왓슨, 내가 아무리 서툴러도 그렇지 번호까지 안 받았을 것 같은가. 번호는 2704였다네. 하지만 그건 당장 아무 도움도 안 돼. 그래도 자넨 최선을 다했어. 그게 아니라 마차를 발견한 후 곧바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 마차를 잡았어야 했어. 아니면 차라리 노선벨랜드 호텔로 먼저 가서 기다리는 게 나았지. 그러면 그가 헨리경을 따라 호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할 수 있었을 것 아닌가. 그런데 아까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그만 어이없게도 우리의 정체를 노출시켜버렸고 녀석은 놓치고 말았으니. 우리는 계속 리전트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모티머 씨와 헨리경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따라갈 필요가 없어졌어. 미행하는 자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패가 무엇인지 결정적인 승부를 띄워야겠어. 자네 혹시 마차에 타고 있던 녀석 얼굴 기억나나? 수염이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 기억하네. 아마 가짜 수염일 거야. 일이 워낙 중대한 만큼 얼굴을 가려야 하거니까. 왓슨, 여기 좀 들렸다 가세. 홈즈가 용달사 회사로 들어가자 주인이 나와 아주 반가워했다. 윌슨 씨, 당신을 도울 수 있었던 그 사건을 아직 안 잊으셨군요. 제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제 명업뿐 아니라 생명까지 구해주셨는데요. 그건 좀 과장이고요. 그런데 윌슨 씨, 그때 직원 가운데 아주 유능한 카트라이트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네, 아직 있습니다.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5파운드 지폐 좀 바꿔주십시오. 민첩하고 똘똘해 보이는 14살쯤 된 소년이 주인과 함께 나왔다. 소년은 이 유명한 탐정을 존경의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호텔 주소록 좀 있나요? 홈즈의 부탁에 윌슨이 얼른 찾아냈다. 좋습니다. 자, 카트라이트. 여기 23개의 호텔이 있는데 모두 체링크로스 부근에 있는 것들이야. 알겠니? 네. 이것들을 모두 찾아가야 해. 네, 알겠습니다. 호텔에 가면 우선 아내인한테 1실링을 줘. 자, 여기 있다. 23실링. 네. 그런 다음 어제 쓰레기를 보고 싶다고 말해라.
중요한 정보를 잘못 전달했기 때문에 꼭 찾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알겠니? 네, 알았어요. 하지만 네가 정말 찾아야 할 건 가위로 오려낸 흔적이 있는 타임스 신문이야. 특히 가운데 페이지를 찾아야 해. 이게 바로 그 신문인데 알아볼 수 있겠지? 네. 호텔 안내인은 급사를 불러줄 거야. 그러면 그에게도 1실링을 주도록 해. 자, 23실링 또 갖고 있어. 대부분의 호텔에서는 쓰레기를 이미 없앴다고 할 거야. 그러니까 찾아낼 가능성이 아주 좋겠지? 자, 이 10실링은 비상금으로 갖고 있어. 그리고 베이커 거리로 전보를 쳐주면 돼. 응? 자, 왓슨. 그럼 이제 본드 거리로 가서 화랑에 들렀다가 약속 시간에 호텔로 가면 되겠네.